안녕하세요.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동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파동이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파동, 파동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 선이 있는 게 진동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동 중심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여기를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루부터 마루 또는 골부터 다른 골, 이 사이를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고요. 주기는 파동이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동수는 F로 나타나는데요. 이 F는 주기를 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분의 1, 즉 T분의 1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는 T분의 1이라는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단순히 반비례 관계인 게 아니라 정확히 이 수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위상은 간단하게 파동의 위치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파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풍파와 종파가 있습니다. 풍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파동을 얘기합니다. 예시로는 물결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파는 이런 식으로 용수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너무 못 그렸지만 가로로 진동하는 파동을 얘기합니다. 예시로는 공파가 있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동의 속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V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때 속력, 우리가 이 무당벌레 많이 봤죠? 속시 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내는데요. 아까 주기가 T라고 했고 파장은 람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때 주기가 파동에서의 시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파동에서의 거리 이렇게 뜻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기분의 1이 진동수 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다른 식으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파장은 람다. 그리고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파동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진행합니다. 이때 주기가 아까 보시면 주기의 정의 자체가 파동이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한 주기 동안은 당연히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할 때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매질이 변하면 속력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질이 줄이 되면 가늘수록 그리고 팽팽할수록 속력이 빨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기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타에 높은 음을 낼 때 기타의 줄을 더 조이게 되죠. 그래서 가늘수록 팽팽하게 만드는데 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질이 물결파인 경우와 음파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결파의 경우에는 그 매질이 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깊이가 속력과 관련이 있는데 물이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고요. 물이 얕을수록 속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와 속력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따로 볼 건데요. 음파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먼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기체 속에서 하는 거고 고래의 초음파 소통 같은 게 액체 속, 바닷물 속에서 하는 그런 음파 소리가 되겠죠. 이거는 그 고래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그 돌고래가 엄청나게 빠르게 서로 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초스피드 소통, 초스피드 소통을 하죠. 돌고래끼리는. 그래서 초음파로 소통을 하는데 이게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돌고래가 소통이 빠릅니다. 그리고 고체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고 이거는 돌고래의 초스피드 소통을 연관지어서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줘야 하는 게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와 속력도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파동 그래프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동 그래프에서는 X축을 잘 봐야 됩니다. 먼저
두 개의 그래프를 가져와 볼 건데요. 둘 다 y축은 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x축이 위치인 그래프이고 하나는 시간인 그래프입니다. 이때 x축이 위치인 그래프는 두 마루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파장을 알 수 있고요. x축이 시간인 그래프는 두 마루 사이 또는 골도 가능합니다. 사이의 거리로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과 위치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고 주기와 시간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파동의 굴절에 대해 알아볼 건데 여기가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의 굴절이 왜 일어나냐면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퀴가 두 개 달린 로봇을 내시로 들어보면 편합니다. 여기로 바퀴가 두 개 달린 로봇이 이 빨간색의 경우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의 바닥의 재질과 여기의 바닥 재질이 달라요. 여기가 더 울퉁불퉁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봇이 운동을 하다가 이쪽 바퀴가 먼저 울퉁불퉁한 쪽 바닥에 닿게 되죠. 그럼 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얘는 아직 이 바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속도가 전과 같이 얘보다는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 로봇 자체는 방향을 바꾼다는 신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재질이 달라짐에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파동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용어가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설명하면 안 되네요. 일단 아까 우리가 바닥의 재질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매질 1, 여기가 매질 2라고 해볼게요. 이때 매질은 전달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매질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 있는 이쪽 점선을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선은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인 선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물속에 레이저를 쏜다고 할 때 여기에서 레이저를 쏜다고 하고 여기가 물 수면이라고 하면 여기를 입사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의 반사가 조금 되고 그 다음에 굴절되어서 빛이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은 몸과 머리가 갈라져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그것도 파동의 굴절에 의해서입니다. 여기를 입사광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굴절광선이라고 합니다. 이 법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입사광선이랑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굴절광선이랑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매질의 경계선이랑 입사광선을 입사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굴절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이거가 많이 헷갈리니까 꼭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타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동, 빛의 방향이랑 수직을 이루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면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가 가끔 주어지면은 파동 빛을 보고 수직인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동에서 진동수와 주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매질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와 주기는 파동의 고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질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굴절률을 봐보겠습니다. 굴절률은 n이라고 기호를 표시를 하고요. 진공에서의 파동 속력인 C에 대한 매질에서의 파동 속력인 V의 비를 나타냅니다. n은 V분의 C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굴절률은 진공에서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n은 1입니다. 진공에서. 대부분의 매질에서는 속력이 진공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의 매질, 물을 생각해보면 빛이 들어가는 데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질에서는 속력이 진공보다 느립니다. 여기에서 속력이 느리다는 거니까 그러면 굴절률은 커진다는 거고 진공에서 굴절률이 1이라 했으니까 대부분의 매질에서 굴절률은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을 표기하는 방법,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까 같은 그림에서 매질 1에서 출발해서 매질 2로 가는 이 빛에 대해서 굴절률을 쓸 때는 N1이라고 씁니다. 1에서 출발, 2로 간, 2에서 도착 이거는 출발하는 거가 아래로 분모를 그 다음 도착하는 게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N1분의 N2로 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N은 V분의 C라 했잖아요. 그래서 V1분의 C1 그리고 V2분의 C2가 됩니다.
이때 C는 진공에서의 속도니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날아가고, 그러면 즉 V2분의 V1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V는 또 T분의 람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또 T분의 람다 2 그리고 T분의 람다 1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때 T가 주기를 얘기하는데 진동수와 주기는 내질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T의 값도 일정합니다. 그럼 얘는 즉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의 값과 같고 얘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식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백지에 써보다 보면 진짜 3번이면 무조건 옵니다. 이거는 근데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가지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먼저 굴절로 n이 크다는 거는 속력이 자 n이 1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크로스 됐죠. 그래서 n이 크다는 거는 속력은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속력이랑 파장은 또 V2가 람다 2 그대로 가죠. 그래서 얘는 파장이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는 또한 2가 밑으로 가고 1이 위로 갔죠. 사인 세타 값도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타의 값이 작다는 거는 각도가 작다는 건 접선과 관선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굴절률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 그림을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세타 1은 세타 2보다 크죠. 그럼 사인 값을 취해도 사인 세타 1이 사인 세타 2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속도도 이게 뭐예요? V1은 V2보다 크고 파장도 람다 1이 람다 2보다 큽니다. 하지만 굴절률은 N1이 N2보다 크다. 이런 관계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거를 적용해 볼 건데요. 매질이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비교를 해볼 겁니다. 먼저 굴절 각은 공기가 지금 45도고 물이 30, 유리가 28, 다이아몬드가 19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해보면 공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굴절 룰은 굴절 각과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유리, 그 다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굴절 각과 비례하니까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장도 마찬가지로 이 대소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도 이렇게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벌써 세 번째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진동수와 주기는 내질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파장에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동수는 내질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같다고 써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진동수도 그렇고 주기도 모두가 같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진동수는 파동에 고유한 성질입니다. 때문에 내질과 관련 없이 파동이 바뀌어야만 바뀝니다. 그 다음엔 이건 소리의 구조를 알아볼 건데 이건 진짜 쉬워요. 이거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거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많은데 낮에는 지표 주변의 온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 기온이 높다는 거는 속력이 높다는 거죠. 이거 우리 아까 앞에서 했어요. 어디 갔지? 기체의 온도와 속력이 비례한다 했죠.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건 속력도 빠르다는 겁니다. 속력이 빠르다는 거는 굴절률은 낮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지표와 비교해서 위쪽은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다는 건 속력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는 굴절률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낮에 내가 여기에서 소리를 질러봤을 때 굴절률이 낮은 거에서 높은 거 그러니까 굴절되는 각도가 작았다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좀 잠잠히 들어보면 먼저 기울기가 낮습니다. 근데 점점 기울기가 커지게 돼서 이렇게 위로 소리가 갑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들을 수 있다. 어, 새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가볼게요. 밤에는 지표면의 기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지표면의 기온이 낮으니까 속도도 낮고 얘는 굴절률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위쪽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크다는 거고 굴절률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표 근처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굴절률이 커지면서 점점 굴절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굴절률이 크다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소리가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 쥐.
개념은 이게 끝인데 물리는 항상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영상도 따로 올릴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수업한 자료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을까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오픈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또는 문제풀이도 이런 교재 풀어주세요 또는 이런 문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제보주시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블로그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